테스트본 볼 거야? 테스트본 언제 볼 건데? 내일이잖아. 오늘 밤도 보고 내일 디저트 보고 뭐야 이게? 못 참겠다 진짜. 테스트본 못 참아. 일본 언제 나오는데? 오늘 나왔어 이미? 내일 개봉이야. 내일 개봉이라고? 그래서 내일 보라고 하는 거야? 나 오늘 개봉이다. 그다음에 내일이 본격적으로. 그럼 오늘 그걸 뭐 아니 오늘 테스트본을 갖고 내일 보도록 다시 남겨놓은 근데 내일은 다소 꽉 차 있거든. 휴일이어가지고. 내일 휴일이었는데 오늘 보는 게 아니야. 문제 다들 해봤니? 안 한 사람 손 들어봐. 손 들어. 뭐에 손 들어. 손 들어. 나다 풀었어. 같이 끌려 보다. 또 검사하면 걸릴 건데 또손안 되네. 세상에 성인이 안 나와. 일단 시작해보자. 야 갑자기 이런 미친이었는데 마지막 갑자기. 내 생각에 자다가 지금 일어나. 자, 조용. 질문 잘하고 188페이지부터 시작할게. 188페이지 질문. 좋아요. 189페이지 질문. 오케이. 190 26번이요. 26번 일단 해볼게요. 어떤 직선을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하면 누구 물었지? 현우? 네. 현우가 그러면 평행 이동한 것을 말해줄래?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플러스 a y 지금 네. 다음 장까지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게 A만큼. 그래서 말대로 하면 x-y 플러스 a 플러스 2는 0이라는 직선이 평행 이동을 끝낸 직선이 되고 그렇게 평행 이동시킨 직선이 여기에 서로 접하는 관계가 되는. 예를 들어 직선과 원이 접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지만 우리가 수업 때 자주 사용할 내용은 딱 하나. 뭐? 누가? 얘들아 원과 직선이 접하는 조건 누구하고 누가 같다? D하고 원이 같다. 그래서 먼저 D부터 구할게. D부터 구할게요. 중심 0,0이니까 따로 기록할까? 중심 0,0부터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는 루트 2분의 절대값 0, 0, F2. 그 결과가 이 원의 반지름이었던 1보다 말이지 같으면 접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 A 플러스 2의 크기가 루트 2가 되면 되는 거고 그래서 A 플러스 2는 루트 2가 되거나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구하게 될 A 값 하나랑 여기서 구하게 될 A 값 하나로 정답을 두 개로 말해주면 되는 건데 그걸 만족하는 A 값들의 합이니까 여기서 나오는 A 값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죠.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에 하나 남을 테니까 마이너스 4라고 대답해주면 되겠다는 얘기겠다.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잘 연습해서 이 정도 문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능력 갖추도록 하자고. 정답은 1번. 자, 190페이지 질문 더. 좋아요. 191페이지 질문. 잘하고 있다 이거지. 192페이지. (41번) 가볼게요. 어떤 두 직선이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때 y는 x 대칭 민찬이가 했으니까 민찬아 y는 x 대칭 어떻게 하는 거지? x하고 y 위치 바꿔주면 되지. 그림 그려볼게. 여기 y는 x라는 직선이 있어. 근데 문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두 개의 직선 먼저 이거 내 맘대로 한다. ax 더하기 2y 더하기 b는 0이라고 하는 직선과 2x 더하기 3y 마이너스 5는 0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문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
문제가 소개하고 있는 두 직선이 있었는데 그 두 직선이 완벽하게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 뜻이 이거였던 거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민찬이 지금 말처럼 y는 x 대칭을 시켜주는 방법, 이 직선이 y는 x 대칭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이렇게 생긴 직선을 y는 x로 대칭 이동시키는 방법이 뭐냐? 방금 말했잖아. x하고 y의 위치 바꿔주면 된다고. 2x로 ay로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고 x하고 y의 위치만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의 y는 x 대칭 이동한 결과가 이거라면 이 녀석을 대칭 이동하기 위해서 표현한 이 식의 표현이 문제가 말하고 있던 두 번째 직선이랑 같으면 된다는 얘기라. a는 3이고 b는 마이너스 5가 된다고 말해주면 끝나는 문제였던 거겠지. 문제를 이해를 했다면 그 내용에 맞게 이해하고 y는 x를 기준으로 대칭 이동하는 방법까지 알고 있다면 못 풀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야. 필기 필요한 친구들은 필기 해놓으시고 항상 문제부터 정확 올바르게 이해하는 연습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같은 페이지 질문 더. 좋아요. 93페이지 질문. 몇 번? 40. 44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어떤 원 보이네. 그 원을 y는 x 대칭 이동해달라네. 그렇게 대칭 이동한 원의 중심이 어떤 포물선의 꼭지점과 일치할 때. 그럼 순서대로 첫 번째 y는 x 대칭 이동 시켜주기. 그렇게 대칭 이동된 원의 중심 찾아놓기. 그 다음에 문제가 알려준 포물선의 꼭지점 찾아놓기. 그렇게 찾은 두 개의 원의 중심과 꼭지점의 좌표를 같다고 놓고 풀기. 어려운 작업 하나도 없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y는 x 대칭부터 시작할게. y는 x 대칭부터. 그러지 말고 이제 적을까? 시간 급한 것도 아닌데. 선생님이 말했지. 사실은 지금 바로 y는 x 대칭이동 시켜도 되는데 선생님이 말했잖아. 원은 표준형으로, 포물선은 표준형으로. 뭔가 대칭이동이나 평행이동을 하기 전에 표준형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주면 편하다고 얘기했던 것 같으니까 지금도 그 약속 지키고 할게. 자, 표준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중심의 좌표는 2a, 3b가 되고 반지름의 크기는 4a제곱 더하기 9b제곱에 루트를 붙이기에 반지름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만들어진 원을 y는 x 대칭 이동해달라잖아. 그럼 여기다가 x를, 여기다가 y를, 여기 적힐식은 x-3b의 제곱 더하기 y-2a 제곱은 대칭 이동은 크기가 바뀌면 안 되는 거니까 반지름의 제곱은 똑같이 적어주면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대칭 이동시킨 원의 중심의 좌표는 원래는 2a, 3b지만 이제는 3b, 2a가 된다고 말을 했어야 될 것 같아. 여기까지 됐나?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중심이 두 번째 줄 있던 포물선 2, 12, 20. 자, 표준에 갑니다. 2차 묶어주기. 어디를? 2차 항과 1차 항을 완전 제곱식 준비해 놓기. 플러스 9와 마이너스 9를 기존에 있던 상수는 밖으로 잘 빼놓기. 그래서 x 플러스 3의 제곱으로 완성이 될 거고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9는 계산해서 내보낸 다음 얘랑 연산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계산되는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2가 되겠다. 그래서 비교해가면서 A 값과 B 값 정리해주면 되는. 이것도 D껏 해봤자 중난이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중도 아니야. 난이도를 좀만 더 세분해서 말하면 한 중하 정도 되려나?
충분히 여러분들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 맞습니다. 여기 교재에 있는 문제 전체가 다 그래. 기본적인 연습 시키려고 만들어낸 교재인데 선생님, 여러분들 100점 만들기 맞게 하려고 만드는 교재가 아니라 일단 기말고사 준비에 필요한 기초 실력 만들기 해주려고 만들어낸 교재야. 어려운 문제가 거의 없어. 계속 갑시다. 93페이지 질문 더. 좋아요. 94페이지 질문. 50. 몇 번? 53번? 자, 53번도 봐. 문제가 이런 얘기하고 있네. 후딱후딱 이해해보자고. 53번이 뭘 말하고 있는 거냐? 어떤 아르로브로간 포물선이 있어. 2차 계수가 1인 포물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계수가 마이너스 1인 포물선이 있어. 이거 얘들아 칠판, 이 두 함수의 모양 어떻지? 모양은 다르죠. 하나는 아볼, 하나는 위볼이니까. 그럼 내가 질문을 다시 해볼게. 이 두 포물선의 폭은 어때? 폭은 같지. 왜? 이 녀석도 2차 계수 1이고 이 녀석도 2차 계수 마이너스 1이니까 2차 함수의 포물선의 폭을 결정하는 건 2차 계수의 크기가 되는 건데, 이 녀석이 하나는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라면 아볼, 위볼은 다르겠지만 포물선이 벌어지는 폭은 당연히 같겠지. 그래서 얘들아, 이거 점대칭 맞죠? 어떤 점대칭이냐? 여기에 있는 꼭지점과 여기에 있는 꼭지점을 연결한 선분의 중점을 대칭의 중심으로 하는 점대칭이 맞죠. 여기 이해돼? 점대칭은 얘들아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잖아. 선대칭은 선으로 적기 때문에 상이 안 바뀌어. 모양이 안 바뀐다고. 그런데 점대칭은 점에 대한 대칭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이 뒤집힙니다. 뒤집혀요. 잠깐만,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 이렇게 생긴 거 선대칭이면 그냥 접히기만 할 거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내가 해야 되는 게 점대칭이라면 대충 그리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모양이 뒤집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점대칭이 그래. 그러니까 이것도 기억해놔. 어떤 포물선을 점대칭으로 하잖아? 아볼이 점대칭이 되면 위볼이 되고 위볼이 점대칭이 되면 아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아볼과 위볼, 폭이 똑같은 형태의 두 포물선이 있을 때는 그 두 포물선은 반드시 점대칭이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 그게 어디가 대칭의 중심일 때냐? 꼭지점끼리 연결한 선분의 중점이 대칭의 중심일 때라는 거죠. 그래서 암산각 첫 번째 포물선 표준형 정리하면 꼭지점 몇 콤마 몇 나올 것 같아? 2, 마이너스 1 나올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물선 표준형 정리하면 몇 콤마 몇 나올 것 같습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16이니까 3 나오겠네. 그래서 얘네들의 중점이 대칭의 중심이면 돼. 그래서 x끼리 더한 거의 절반이니까 마이너스 1, y끼리 더한 거의 절반이니까 1. 마이너스 1, 1을 대칭의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점대칭 관계에 있는 두 포물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문제가 말했던 그 P가 선생님이 지금 칠판에 적고 있던 대칭의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이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1, 1이 정답이 된다는 뜻이에요. 좋습니다. 자, 또 질문. (195페이지) 질문. 몇 번? 60번 가겠습니다. 개념은 기억하고 있어야겠지? 무조건 직선거리로 바꾸는 거야. 자, 점 A가 6,8. 점 B가 8,6. 이런 느낌인가?
문제 다들 읽었다시피 6,8에서 Y축 찍고 X축 찍고 B로 가면 돼. A에서 Y축 찍었다가 X축 찍었다가 B로 가면 돼. 그럼 먼저 칠판 Y축을 찍고 내려가야 되거든. Y축을 찍고 X축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들 계산으로는 분명히 꺾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 꺾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직선거리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대칭 이동이라고 해요. 그럼 봐봐. 이제 여기서부터 Y축 찍고 X축까지 가는 동안에는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하면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 X축을 찍은 다음에 B를 향해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여기도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럼 꺾어서 올라가는 걸 대칭 이동 한 번만 잘 이용해주면 꺾어서 갈 필요 없잖아. 그냥 내려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게 최단거리가 된다는 거지. 그리고 문제가 말했던 점 P하고 점 P가 어디가 되면 되는 거냐? 여기하고 여기가 되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최소값 찾는 문제니까 결국 이 문제는 칠판 마무리. 최단거리는 이거야. Y축까지 가는데 거리를 1번, Y축에서 X축까지 오는데 필요한 거리를 2번, X축에서 점 B까지 가는데 필요한 거리를 3번이라 했을 때 1번과 2번과 3번을 더한 거리가 제일 짧게 되는 경우는 보다시피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이 직선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을 때라는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거리? 누구와 누구 사이의 거리? A'과 B'을 연결한 거리가 문제가 말하는 정답이 된다는 거고, X끼리 뺀 거 14, Y끼리 뺀 거 14. 14의 제곱이 196이죠? 196이니까 숫자 그렇게 또 큰 거야. 루트 392. 이거 계산하는 거 좀 도와줄래? 이거 몇 루트 몇 나와요? 그러겠네. 선생님 바보 같은 짓 했네. 그치? 14, 14, 14, 14 직각 연결될 테니까 14루트 2가 맞겠네. 대신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 한 번만 들어볼래? 문제 풀었던 기억나는 사람들은 잘 떠올려봐. 지금처럼 최단 거리를 묻는 문제도 있는데, 어떤 문제는 최단 거리가 나오게 해주는 Y축 위의 점은 몇 컴마 몇이고 X축 위의 점은 몇 컴마 몇이냐를 묻는 문제가 있어. 최단 거리를 구하는 문제가 있고 최단 거리가 나오게 해주는 점의 좌표를 찾는 문제가 있다. 만약에 지금 이 문제가 최단 거리를 찾는 문제가 아니라 점 P가 몇 컴마 몇인지 점 Q가 몇 컴마 몇인지 찾는 문제가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지. A'과 B'를 연결한 직선을 쭉 구한 다음에 그 직선의 Y축과의 교점을 P의 좌표로, X축과의 교점을 Q의 좌표로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최단거리는 직선거리로 구해주면 되고, 최단거리가 나오는 그 순간에 점을 찾을 때는 직선을 이용해서 교점을 찾아주면 된다는 뜻이. 좋아. 잘하네. 기본적인 준비들은 잘 돼 있나 봐, 그래도. 자, 또 질문. 57번 가보겠습니다. 원 두 개 있네. 그 원 두 개가 어떤 한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래. 자, 좋은 질문이야. 이것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 유형의 문제 맞습니다. 자, 57번 문제 의도대로 해볼게. 첫 번째 원, 중심 0,1의 반지름 2. 두 번째 원, 중심 2,-3의 반지름 4, 반지름 2. 뭐 이런 뜻이에요? 이때 이 두 원이 어떤 직선한테 대칭이래. 그럼 그 직선이 어떤 직선이었겠어? 얘가 접혀서 얘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직선 아니었겠어요? 근데 말로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라고 말하는데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을 대표하는 점 중심, 원을 대표하는 점 중심, 중심끼리 연결한 선분의 수직 2등분. 원의 중심끼리 연결한 선분의 수직도 되고 2등분도 되는 그 직선이 두 원을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주는
직선, 대칭축이 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두 가지 수직 조건과 이등분 조건,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 풀어서 문제 풀기. 가자. 갈게요. 먼저 1번으로 가자. 내가 이 직선을 L이라 부를게. 잠깐. 나 L 한 방에 찾으러 간다. 먼저 이 중심끼리 연결한 선분의 기울기 얼마예요? 2분의 마이너스니까 기울기 얼마지? 마이너스 2. 이 녀석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그럼 내가 찾는 직선 L의 기울기는 얼마 돼야 됩니까? 2분의 1이 돼야 되죠. 자, 벌써 하나 끝났어. 두 번째, 그 직선 L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점이 있어. 선생님은 너무나 강조했지? 정점이라 불러. 반드시 지나가는 점이 어디냐? 바로 여기죠. 여기. 맞아요? 중점 찾으러 가자. 얘와 얘의 중점 몇 컴마 몇입니까? 1, 마이너스 1이겠네, 중점이. 그래서 얘가 1, 마이너스 1 지나야 된다. 끝! 그래서 내가 찾고자 했던 직선 L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는 2분의 1은 1, 마이너스 1을 지나가는 직선. 그걸 지금 문제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3은 여기로 말하고 있는 거 정리하자. 이렇게 될 것 같거든? 양변에 두 배 처리해주면 모양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 그리고 싹 다 넘겨주면 정답 될 것 같네. 이게 문제가 말하고 있는 직선의 모양 아니었을까? 그래서 A에는 마이너스 1이, B에는 2가 들어간다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돼? 자, 필기에 놓으세요. 혹시 이 문제 이렇게 푼 친구들 있을 거야. 들어봐. 문제는 이미 직선의 모양을 알려줬지. 풀이하는 방법은 똑같아. 그런데 이걸 가지고 풀어. 어떻게 해? 이거의 기울기는 2 빼기 0분의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2에다가 이거 y로 정리해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 나오네. 그럼 수직이니까 기울기끼리 곱한 거 마이너스 1 나온다. 그래서 a 비식 하나. 그 다음 이 직선에 중점이 1, 마이너스 1을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x에 1 넣고 y에 마이너스 1 넣은 게 성립해야 된다. 그래서 방정식 하나. 그래서 얘랑 연립해서 a값 b값 찾아도 돼. 맞아? 그런데 선생님은 처음에 문제가 알려준 직선의 모양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직선을 찾고 싶었던 거지. 그렇게 정답을 찾아놓고 난 다음에 문제가 원했던 모양이랑 같게 만들어주려고 바꿔준 것뿐이에요. 어떤 풀이가 더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해. 직선을 찾은 다음에 문제가 말하고 있는 모양과 비교를 할 거냐, 아니면 문제가 말하고 있는 그 모양을 이용해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게 중점을 지나갈 수 있는 직선이 되게 만들어 놓고 풀 거냐.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자, 또 질문 있는 사람? 자, 한 장 남았네. 좀만 더 기운내. 196페이지 질문. 5번이요. 5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몇 개 길어. 갑시다. 두 양수 m, n에 대하여 적평면 위에 점 마이너스 2,1을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점을 b라 하고 그 b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점을 c라 할 때 세 점 ABC를 지나는 원의 중심의 좌표가 3,2라면 와우. 선생님은 살짝 이해가 될 것 같긴 한데 말 그대로 살짝이야. 문제 풀만한 정도 수준으로 완벽하게 이해가 되진 않는 것 같으니까 그림 놀이 한번 더 풀자. 자, 일단 A는 몇 컴마면 얘들아? 마이너스 2,1이라고 그랬어. 마이너스 2,1. 그리고 그걸
X축 방향으로 M만큼 가길 바란다 했더니 그런데 M이 양수니까 근데 M이 또 얼마인지를 표현하기가 애매하네. M 진짜 얼마인지 모르겠어서 선생님이 그냥 짧게 X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 이동한 점 여기를 B라 부르겠습니다. 그럼 B의 좌표 좀 말해줄래? 몇 컴마 몇? 마이너스에서 M 더할 거니까 M 마이너스 2 컴마 Y좌표는 1. 좋아. 이게 A를 Y축 X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가 되겠죠. 계속 읽을게. 그렇게 만들어진 점 B를 Y축 방향으로 N만큼. 그런데 N도 양수니까 위로 간다는 얘기겠지. 요걸 N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 점을 C라고 부르겠대. C의 좌표 뭐가 되어야 되지 그러면? N-2, 여기다 N 더하면 되는 거죠. 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세 점을 지나가는 원의 중심 외접원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의 외접원. 그런데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그럼 외접원의 중심은 어디에 있다? B변의 정 가운데 있다. 여기에 외접원의 중심이 있다. 그래서 원이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 이렇게 그려지는 원이다. 그럼 끝났지 뭐. 이 점과 이 점 알고 있잖아. 점 C와 점 A 알고 있잖아요. 원의 중심은 어디 있느냐? 원의 중심은 n-2, n 플러스 1이라는 점과 처음에 있던 점 A -2, 1이라는 점의 중점. 이 녀석들 사이에 중점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x끼리 더한 거 절반 얼마? 중점 얼마예요? 더한 거 절반? 이거 맞아? y끼리 더한 거 절반 얼마지? 이거야. 이게 원의 중심이 돼야 돼. 5번 그런데 문제에서 말한 게 원의 중심 3,1하잖아. 얘가 3이고 얘가 2가 돼야 된다잖아요. 그래서 얘끼리 같다 해서 n값 찾아주면 되는 거였겠지. 선생님은 솔직하게 말했어. 선생님은 이 문제 x축방향으로 y축방향으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막 외접원 나오길래 솔직히 문제 읽기도 싫더라.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말하고 있는 어떤 설명에 맞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더니 그제서야 그렇게 이동한 게 왜 선생님이 문제 읽으면서 이해를 못했는지 좀 답답했지만 이해 못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는데 이해를 못했다는 게 좀 선생님도 바보 같네.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던 거고 충분히 문제만 천천히 읽었어도 직각삼각형 만들 거는 예측 가능했을 것 같은데 이해 못하면 어때? 그림 그려나가면서 그때라도 문제가 이해가 되면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은 중학교 때부터 연습했던 것처럼 항상 빗변의 정 가운데 외접원의 중심이 있다는 내용 기본적인 상식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그러면 이것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던 거겠네요. 자, 또 질문. 이따가 또 퀴즈 점수가 또 기대가 되는군. 질문하는 수준만 보면 아주 훌륭한데 왜 퀴즈만 보면 점수가 안 나오지? 자, 마지막 페이지 질문 받을게. 마지막 페이지 질문 15번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1사분면 위의 점 A를 Y는 X대칭 이동하고 그리고 X축 위의 점 P에 대해서 AP 더하기 BP의 값이 최소의 값이 실물끼리 뭔 말인지 또 모르겠다. 또 그린 거야지. 자, 15번 갑니다. 좌표 평면 위에 1사분면 어딘가에 점 A가 있대. 한다. A 찍어볼게요. 1사분면이라는 얘기밖에 없으니까 X좌표, Y좌표 다 따로 변수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잡게 된다면 정보가 없잖아. X축의 점인지 Y축의 점인지 어떤 직선 위의 점인지 모르겠어.
그냥 1, 3면 위에만 있으면 된대. 그러니까 A, B. 대신 이 정도는 기록할 수 있을까? 1, 4면 위에 있는 점이라는 특징, 둘 다 양수가 되어야 된다는 특징. 이 정도까지만. 계속 읽어볼게요. 이걸 y는 x 대칭 이동시키겠다. 그 점의 이름을 B라 부른다 했지? 그럼 B는 여기 있겠네. B는 여기 있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결론 이끌어내겠어. B, A가 점 B의 좌표라는 사실을. 계속 읽어볼게요. 그리고 X축 위에 점 P가 있대. X축 위에 점 P가 있답니다. 뭐 이렇게 잡아볼까? 어딘지는 모르겠으니까 대충 찍은 거야 지금. 그때 AP 더하기 BP의 최소가. 아 이제 알겠네. 최단거리 묻는 문제구나. A에서 X축 찍었다가 B까지 가길 바라는 거구나. 이렇게 가는 거리를 말하는 거구나. 그럼 최단거리는 항상 직선거리니까 대칭이동 누구 시켜주지? 나 얘 대칭이동 시켜줄게. 그럼 이 점의 좌표는 A, 마이너스 B가 돼 있었을 거고, 그럼 예측돼? 아, 점 P는 문제가 말하고 있는 점 P, X의 점은 여기가 아니구나. 어디겠구나, 여기겠구나. 여기가 내가 찾아야 되는 점 P였겠구나. 여기까지 이해돼? 이해되니 얘들아? 저게 최단거리를 갖게 해주는 점 P의 위치가 되는 거지. 원래는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거 더하기 이거 원했던 겁니다. 1번 더하기 2번 원했던 건데 1번이 여기가 1번이야. 1번이랑 2번을 기왕에 더할 거라면 직선거리가 될 수 있게 더해주는 게 최단거리가 된다는 얘기죠. 계속 읽어볼게. 이때 AP 더하기 PB의 최소값이 승루트 2다. 그럼 칠판봐. 이거하고 이거 사이의 거리를 구한 게 최소값 맞습니까? 그럼 X의 변화량 얼마? A-B. Y의 변화량 얼마예요? A 플러스 B. 이게 10루트 2. 그럼 정리하자.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2AB 사라지고 뭐가 남지? 2A 제곱 더하기 2B 제곱의 루트 남을 건데 루트 제곱했다 생각할까? 선생님 계산 맞아요?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얼마?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100. 그래도 기분이 좋지 않아? 뭔가 문제가 말하고 싶었던 내용을 찾아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누구의 길을 찾는 거죠? OA 원점과 0,0과 A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를 묻는 문제였네. 그럼 거리 어떻게 구하면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 씌워주면 되는 거 맞아? 그런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100인 거 찾았잖아.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를 씌운 게 OA의 길이니까 얼마가 되겠어? 10이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죠. 문제를 하나씩 편하게 받아들이다 보면 다시 말할게요. 결국에는 그런 문제가 하고 있는 얘기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다 보면 정답에 이르게 된다. 그게 보통 수학 문제, 대부분 수학 문제에 풀리는 방법들, 과정들이 돼.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문제는 두 종류라고 했지. 계산이 복잡한 문제가 있고 어떤 식으로 풀이를 시작해야 될지 고민되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일 때가 많아. 근데 이런 문제들은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될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봐봐. 이거 대칭이 뭐야? 미안. 이거 대칭이 좀 해달라며. X축 위에 어디 점 찍어서 들렀다 가려면 들렀다 가는 거리 직선거리로 바꿔야 되는 거 알고 있을 거고. 그렇게 바꾼 내용으로 그 직선거리가 10루트 2가 된다는 내용으로 풀다 보면 문제가 말하고 싶었던 내용을 결국에 찾게 된다는 거지. 선생님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답을 얻어내기, 이런 필요한 조건들을 찾아내는 이 과정들이 누군가 똑똑한 사람한테는 풀리고 멍청한 사람한테는 풀리지 않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밟아나가는 친구들은 다 풀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런 문제한테 말하는 거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여유를 갖고 생각을 하라고. 계속 연습을 해야 돼.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들어가는 순간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지금도 이 문제를 못 풀어서 선생님의 해결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 친구들은 며칠 지나면 또 풀어. 며칠 지나면 또 문제가 이해가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단기간 내에 오늘 늦어도 내일 중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스스로 풀지 못해서 확인받았던 문제들을 제발 좀 연습해라. 제발 좀. 오답 노트도 만들어보고. 오답 노트 만들어지고 또 이게 풀었던 것도 한번 베껴놓고 끝내버리지 말고. 베낄 거면 하지 마. 오답 노트가 뭔데? 뭐 풀었던 거 베끼는 게 오답 노트냐? 자기가 못 풀었던 거 한 번 더 풀어보는 게 오답 노트지. 그런 식으로 준비하다 보면 진심 성적은 안 오를 수가 없을 겁니다. 오르기 싫어도 오를 거야. 자, 또 질문이다. 몇 번? 자, 그럼 16번까지 하고 우리 잠깐 쉴까요? A, B 있어. 그리고 X가 어딘가를 막 움직여 다니는데 A, B 더하기 BP가 최소값 같는데 느낌 오네. 아, A에서 X축 찍고 B로 가는 거구나. A에서 X축 찍고 B로 가는 거구나. 직선거리로 바꿔야겠다. 아이고. 뭐지, 뭐 했길래 늦잠을 잤어? 새벽까지 안 잤다면서. 숙제 아니라던데 엄마가 말로는? 했어요. 진짜 했어요. 저는. 자, 이 문제도 질문이 필요했던 친구들은 잘 고민해봐. 문제 올바로 이해한 거 맞아? 문제 설명 다 충분했잖아. X축 찍고 가는 거리에 최단 거리 찾는 문제야. 그러니까 보자마자 대칭이동 생각했을 거고, 그러자마자 이게 최단 거리라는 거 예측했겠지.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은 최단 거리를 찾는 문제가 아니라 최단 거리가 나타나게 해주는 그 X축 위의 점의 좌표가 몇 컴마 0인지를 찾아달라는 얘기였던 거네. 아까 여러분들 대답 잘했지? 그래서 나는 뭘 찾을 거냐? 직선부터 찾을 거야? 누구? A'과 B를 연결한 직선. 갑시다. 도와줘. X의 변화량 얼마? 4. Y의 변화량 얼마? 4. 길기 1이네. 지나가는 점 나 누구로 할까? 이걸로 할게. 6,1 지나가길. 기울기는 1이 나왔으니까 1로 냅두고, 그래서 Y는 X-5라고 하는 직선이 될 것 같네요. 이거 왜 찾았지? 누구 찾고 싶어서? P. P는 이 직선의 무슨 절편? X절편. X절편 찾는 방법은 Y의 역노선. 따라서 전기의 절편은 5,0이 된다고 말해주면 되겠다. 이게 이 문제의 정답이었겠죠. 수고들 했어. 좀 쉬었다가 마무리 짓자.